젊은 친구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사망률이 높더라. 네네. 젊은 친구들은 면역력이 좋아요.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도와줘야지, 치료해야지 엄청나게 몰립니다. 이게 면역 폭발 반응을 일으켜서 사망률을 높이는, 손주가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해요. 아유 원장님, 우리 손주 면역력 좀 높여주세요. 이때 면역을 높이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오히려 더. 그렇죠.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한동안 한의원의 한동안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면역이란 단어 요즘 많이 쓰는데요. 예부터 한의학에서도 이런 개념의 단어가 있었을까요? 면역은 역병으로부터 면제를 받다. 일제 강점기 때 넘어온 단어예요. 그래요? 이게 원래는 없었던 단어인데 네. 면역을 영어로는 이뮨이라고 하는 네, 이뮤니티. 음. 근데 이게 어원이 그리스어입니다. 이뮤나이타스라는 그리스어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시민은 세금을 안 내도 되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은 군대를 안 가게 해주겠다. 그때 면제를 시켜주는 단어가 이뮤나이타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뮤니티가 되면서 질병으로부터 면제를 시켜주겠다가 면역이 된 거죠. 이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없었던 단어예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영어 의서를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그걸 면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면역이라는 단어가 정착이 됐죠. 그런데 이제 한의사에서는 면역이라는 단어 대신에 정기, 바를 정자, 정기라는 단어가 면역이라는 단어랑 딱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단어인데 문장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기 좋네 사 불가간. 정기가 좋네, 내 몸 안에 충만하면 사 불가간, 사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가히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면역이네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양정즉 적자제라. 양정즉 정기를 양 기르면 즉 적 종양이 자제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그 정자도 정기 즉 면역. 말씀 듣고 보니까 염증 예방에 필요한 단어예요. 그렇죠. 염증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그렇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잘 아시니까 제가 재미가 없죠. 사실 네. 염증을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 보면 그건 멀리 해야 될 거, 있으면 안 될 것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시에 찔렸다고 봅시다. 손등에 가시에 찔렸어요. 가시를 뺐는데 여기가 빨개지고 붓고 아프고 열감이 생겨요. 이걸 보통 염증이라고 보는데 네. 빨리 약 발라야지. 근데 이거는 치유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은 면역 반응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균이 못 들어오게. 네. 그러니까 여기 가시에도 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상처가 개방성 상처가 생겼겠죠. 여기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호중구나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딱 모이는 네, 거죠. 네. 모여서 치유 반응을 나타내는 거 우리는 염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건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염증은 꼭 필요하죠. 네. 급성염증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이제 만성염증이 돼서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개념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동의보감의 한 구절을 알려주셔서 인용을 했습니다. 약보, 식보, 행보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면역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가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약보, 행보, 식보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거라고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여기서 행보는 운동이죠. 네. 식보는 먹는 거고 신보는 마음씀이죠. 그래서 이것만 잘 관리해도 면역력은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보다 먹는 걸 잘 쓰고 먹는 것보다 운동을 잘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여기에 신보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행보가 움직일 동에서 동보의 개념으로도 맞습니다. 쓰이는 거죠.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약보다 먹는 것보다 운동이 중요하다? 이게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실 이해하면 될까요? 한의사 입장에서는 약이 제일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죠. 몸에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한테 이제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네. 너는 음식을 가려봤느냐? 안 해봤습니다. 운동을 해봤느냐? 마음은 좀 편안하게 해봤느냐? 안 해봤. 다시 해보고 오너라. 그거지. 질문을 할 때. 그렇죠. 네. 약보는 쓸 데가 없다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면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까가 약보를 제일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약보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보 어떻게 다스려요? 신보, 마음을. 마음 어렵죠. 네. 사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는 없겠고 긴장도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와
긴장도를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사실 긴장도라는 거는 자율신경과 관련돼 있어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면 면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에서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Fight and flight. 길거리를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그러면 온 몸의 혈액이 근육으로 딱 몰립니다. 그 순간. 예, 과도한 긴장 상태. Fight, 싸울까? 도망갈까? 그때는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럼 원장님은 호랑이 만나면 싸우실 거예요? 도망가실 거예요? 벌써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과도한 긴장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권이 1등이 당첨됐어요. 네. 그럼 과도한 긴장이지만 바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교정이 됩니다. 복권이 1등에 당첨됐는데 왜 긴장을 해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래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숙면을 취하는데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네. 이렇게 면역 오작동을 교정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부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많이 웃어요. 그 표정이 감정을 만든다라는 네, 말이 있고, 맞습니다. 또 웃으면 장이 웃는다. 얼굴이 웃으면 장이 웃는다. 그래요. 그런 이제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이 활성화되는 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장이 운동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 아프지? 체기가 있지? 이게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긴장도와 편안함을, 긴장했을 때는 그걸 편안한 상태로 바꾸려고 하고, 지나치게 풀어졌을 때는 약간 긴장 상태로 바꾸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라라는. 근데 이게 이제 자율신경이잖아요. 네네. 교감, 부교감이. 이게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안 왔다 돼요. 갔다 거잖아요. 악수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몸신경이에요. 네. 자, 하기 싫으면 자, 악수 해볼까요? 그렇지. 이럴 수 있죠. 마음대로 조절하는데 방금 이게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럼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할 것이냐? 저는 웃습니다. 이게 웃어요. 네. 이게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으면 교수님 재밌게 웃으시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한의원에서 제가 거울 보고 항상 이렇게 했어요. 이 원장님 원래 웃는 얼굴처럼 보이는데 원래 웃상이 이게 사실 예전에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웃지를 못했어요. 근데 치아 교정하시고 고등학생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어느 입속을 날 웃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있다가 웃는 연습을 많이 하죠. 치아 교정하시고 자신감을 얻으신 거예요? 자신감으로도, 자신감이라기보다도 표정을 똑같이. 네. 그러면 뇌가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을 때, 긴장될 때 이렇게 있으면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안면 피드백 가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네요. 웃는 그렇죠. 표정. 이게 실험도 있어요. 네. 독일의 심리학자가 심리 유발 검사를 했는데, 볼펜 있잖아요. 네. 볼펜을 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만화책을 줍니다. 네. 한 그룹은 볼펜을 입술로 물어요. 한 그룹은 볼펜을 치아 끝으로 물어요. 한 그룹은 볼펜을 똑같이 읽어라. 이 그룹은 만화책이 재미없어요. 이 그룹은 좀 재밌네요. 완전 재밌어요. 그게 심리 유발 검사예요. 표정이 감정을 만든다. 이게 뭐야 저거 뭐 그냥 그러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계속 거울 보고, 그러니까 네. 남들이 있으면 비웃으니까 혼자 있을 때 하면 정말 뇌가 안정감을 취하고 아까 말했던 서두로 돌아가면 긴장감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교수님과 대화하면 이 원장님과의 이 인터뷰가 재밌는 인터뷰가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인터뷰가 끝나면 엄청 면역력이 좋아져요. 네, 좋습니다. 심보는 그럼 일단 웃는 얼굴로 해결하는 걸로 하고요. 네, 식보는 우리가 어떻게? 식보 건강하게 잘 먹어야죠. 요즘 뭐 인스턴트, 뭐 고지방, 또 초가공 고단백, 식품.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골고루. 보통 체질을 이야기하는데 뭐 체질을 알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도 중요한데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식. 전체식이라 그러면 뿌리부터
이파리 줄기까지 전체식, 껍질까지 전체식. 채소의 전체 부위를 다 그렇죠. 섭취. 과일도 껍질까지. 예를 들면 꼭지까지도 그게 전체식입니다. 심지어. 네. 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게 전체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연식.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면역이 좋아지느냐? 안 먹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제안해 드리면 네.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 버섯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네네. 그다음에 면역에도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신데, 버섯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버섯 먹어야지. 그런데 효과가 안 나타나요. 왜?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너무 커서 소화도 안 되고, 또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버섯의 세포벽에 있어요. 버섯의 세포벽은 키틴질과 베타글루칸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씹는다고 깨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먹으려면 버섯을 생버섯은 믹서로 다 갈아서, 아. 말린 버섯은 가루로 내서 요리에 넣고 국에 넣고 샐러드에 넣고 해서 드시는 게 이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을 온전하게 섭취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섯이 우리가 아는 버섯과 다른 버섯이에요? 그 버섯 그냥 맞아요. 종류별로 네네. 있는 모든 버섯 종류에 다 베타글루칸이 들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양이 다르죠. 아. 뭐 가장 많은 건 이제 요리로는 못 먹는데 영지버섯, 아, 네. 또 유명한 표고버섯에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을 레티난이라고 해서 초기에 항암제로도 개발됐어요. 표고버섯, 베타글루칸, 레티난. 그리고 느타리버섯에도 많고 팽이버섯에도 많고 뭐 그래요. 근데 베타글루칸을 잘 섭취하려면 갈아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조리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섯을 어떻게 먹어요? 버섯이 모양대로 요리에 들어가면 네. 한두 번 씹고 삼키잖아요. 삼키죠. 그러면 세포벽에 붙어 있는,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베타글루칸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절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소화가 돼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나는 면역력이 좋은 버섯을 먹었네.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시면 좋겠고, 그럼 베타글루칸이 사실 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버섯 베타글루칸도 좋고요. 효모 베타글루칸도 동일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리나 귀리에도 베타글루칸이 있어요. 근데 구조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리나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식이섬유로만 작용을 해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쪽만 있지 네.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갈아 먹을 필요 없고 그냥 통곡물 밥에 겉볼이나 귀리를 넣어서 먹는 것도 뭐 그렇죠. 네. 개념 좀 다르지만 근데 면역력과는 관계가 네, 없지만 네, 네, 어쨌든 긍정적인 기능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식보 그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네. 동보, 행보는 우리가 어떻게? 동보는 일단 이제 운동인데 가장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심폐기능. 그다음에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보, 이렇게 유산소 운동 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이게 땀이 나는 것도 아까 자율신경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율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상 체온에서 운동 시작하면 체온이 오르죠. 네.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을 내요. 체온이 떨어지면 땀이 멈춰요. 이거는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을 반복하면 적응력이 좋아집니다. 체온을 높였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또 높였다가 떨어뜨리고, 그럼 이건 뭐냐?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로 면역에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운동하면 헬스클럽 가서 뭐 해요? 그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운동.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왜 역할을 하냐면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근육은 근육인데, 근육은 기관 중에 면역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항염증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에 많은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근육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또 근육 속에 마이오카인이라는 성분들이 지방도 대사시키고 혈당도 조절을 하고 네. 뇌에서는 인지 능력도 강화시키고 또 면역력도 좋게 하고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강조하셨어요. 신보, 식보, 동보, 네. 행보라고도 하는 신보 먼저 마음 챙김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식보,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또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으로 버섯, 그리고 앞서 강황 네. 소개해 주셨고요. 동보, 행보,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적정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단백질 소비를 통한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효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약보다. 약이라는 개념은 몸을 보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약초 섭생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이제 약이라는 게 오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한약하면 다 보약만 생각하시겠어요? 그럼 그렇지가 않아요. 면역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항상 저하되어 있지만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아, 코로나 때 보면 뉴스에 이런 게 나와요.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사망률이 높더라. 네네. 그게 자막에 그런 게 나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예. 사이토카인이 면역 신호를 보내는 단백질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젊은 친구들은 면역력이 좋아요.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도와줘야지, 치료해야지 엄청나게 몰립니다. 이게 면역 폭발 반응을 일으켜서 사망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사실 면역은 너무 낮은 것도 안 좋고 너무 높은 것도 안 좋고 그래요. 만약에 면역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면역 결핍증, 낮으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감염도 잘 생기고, 반대로 쓸데없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반응, 몸에서 저절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이 생기면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약 말씀하셔서 보통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를 데려와서 손주가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해요. 아유 원장님, 우리 손주 면역력 좀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죠. 네. 근데 표현이 안 되는 게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면역을 높이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오히려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역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약 중에서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해볼게요. 정기가 허하면 보아라. 아까 우리 정기, 네. 이게 보약입니다. 근데 정기가 충만하면 사기가 못 들어온다 그랬죠. 사기가 실하면 사하라. 그러니까 보약은 정기가 허할 때 쓰는 거고, 치료약, 보약이 아닌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굉장히 뭐 땀이 많이 나고 어디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이건 사기가 실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때는 보약을 보약을 쓰는 쓰면 게 안 되죠. 심해지죠. 네. 그럴 때는 치료약, 몸을 기운을, 나쁜 기운을 사하는 약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나요? 좀 못하시는 분이 있네. 자, 네. 쉽게 목이 굉장히 퉁퉁 붓고 아파요. 근데 입이 있는 거 같더니 아이스크림 드세요. 이거는 열기라는 사기가 실한 겁니다. 그래서 찬 아이스크림으로 열감을 낮춰요. 이게 사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친구들을 만났는데, 야, 너 왜 소주 드네? 나 목 감기가 심해. 야, 그럴 때는 고춧가루에 소주가 직방이야. 이거는 사기가 실한데도 보호하는 거죠. 네. 그러면 더. 어떻게 돼?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기 기운에서 뭐 쌍화탕 이야기를 하잖아요. 쌍화탕은 추워, 감기 걸리려나 봐. 심한 감기가 아니라 이럴 때는 기운을 좀 보호해서 정기를 좀 보호하는 쪽으로 개념이, 뭐 쌍화탕도 보약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네, 개념을 잡았습니다. 일단 마음 챙김을 통해서 심보를 다스리고, 골고루 먹는 적절한 식생활을 통해서 식보를 다스리고, 그리고 균형 잡힌 운동을 통해서 동보, 행보를 잡으면 굳이 약보까지 가지 않아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동의보감의 한 구절을 알려주셔서 인용을 했습니다. 약보, 식보, 행보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면역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가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약보, 뭐 행보, 식보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거라고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여기서 행보는 운동이죠. 네. 식보는 먹는 거고, 심보는 마음씀이죠. 그래서 이것만 잘 관리해도 면역력은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보다 먹는 걸 잘 쓰고 먹는 것보다 운동을 잘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여기에 심보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행보가 움직일 동에서 동보의 개념으로도 맞습니다. 쓰이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와 긴장도를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사실 긴장도라는 거는 자율신경과 관련돼 있어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면
면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에서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Fight and flight. 길거리를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그러면 온 몸의 혈액이 근육으로 딱 몰립니다. 그 순간. 예, 과도한 긴장 상태. 파이트, 싸울까? 도망갈까? 그때는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저는 웃습니다. 이게 웃어요. 네. 이게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으면 교수님 재밌게 웃으시네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한의원에서 제가 거울 보고 항상 이렇게 했어요. 이 원장님 원래 웃는 얼굴처럼 보이는데 원래 웃상이 이게 사실 예전에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웃지를 못했어요. 근데 치아 교정하시고 고등학생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입속으로. 어느 날 웃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있다가 웃는 연습을 많이 하죠. 치아 교정하시고 자신감을 얻으신 거예요? 자신감으로도 자신감이라기보다도 표정을 똑같이. 네. 그러면 뇌가 이상하게 스트레스 받을 때, 긴장될 때 이렇게 있으면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안면 피드백 가설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식. 전체식이라 그러면 뿌리부터 이파리 줄기까지 전체식. 껍질까지 전체식. 채소의 전체 부위를 다 그렇죠. 섭취. 과일도 껍질까지. 예를 들면 꼭지까지도 그게 전체식입니다. 심지어. 네. 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게 전체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연식.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면역이 좋아지느냐? 안 먹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제안해드리면 버섯입니다. 버섯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면역에도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신데, 버섯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부터 버섯 먹어야지. 그런데 효과가 안 나타나요. 왜?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너무 커서 소화도 안 되고, 또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버섯의 세포벽에 있어요. 버섯의 세포벽은 키틴질과 베타글루칸으로 이루어졌는데 씹는다고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먹으려면 버섯을 생버섯은 믹서로 다 갈아서 말린 버섯은 가루로 내서 요리에 넣고 국에 넣고 샐러드에 넣고 해서 드시는 게 이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칸을 온전하게 섭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땀이 나는 것도 아까 자율신경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율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상 체온에서 운동 시작하면 체온이 오르죠.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을 내요. 체온이 떨어지면 땀이 멈춰요. 이거는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을 반복하면 적응력이 좋아집니다. 체온을 높였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또 높였다가 떨어뜨리고, 그럼 이건 뭐냐?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로 면역에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운동하면 헬스클럽 가서 뭐 해요? 그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왜 역할을 하냐면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근육은 근육인데, 근육은 기관 중에 면역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항염증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에 많은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근육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또 근육 속에 마이오카인이라는 성분들이 지방도 대사시키고 혈당도 조절을 하고 뇌에서는 인지 능력도 강화시키고 또 면역력도 좋게 하고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면역은 너무 낮은 것도 안 좋고 너무 높은 것도 안 좋고 그래요. 만약에 면역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면역 결핍증, 낮으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감염도 잘 생기고, 반대로 쓸데없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반응, 몸에서 저절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이 생기면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약 말씀하셔서 보통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를 데려와서 손주가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해요. 아유 원장님, 우리 손주 면역력 좀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죠. 근데 표현이 안 되는 게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면역을 높이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오히려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역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 삶 속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한동화 의원의 한동화 원장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일단
마음부터 잘 다스려 보시죠. 김재훈 TK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